반갑습니다. 플러스 경매 김수경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인도 명령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보죠. 부동산 인도 명령이라는 것은 내가 경매에 낙찰을 받고 이제 내 소유가 됐습니다. 부동산이 잔금도 내고 소유권 이전 다 됐어요. 그런데 원래 점유하고 있던 소유자건 임차인이건 뭐 제3의 누군가 뭐 점유하고 있는 그 사람들이 스스로 나가줬으면 좋겠는데 스스로 나가질 않고, 그리고 내가 이사비도 좀 지원하겠다라고 제안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응하지 않고, 그렇다고 그대로 뭐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법원에 신청을 하는 겁니다. 부동산을 나한테 인도하도록 명령을 해달라, 그 사람들한테. 그 신청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보이죠? 사건 번호 쓰고 신청인, 매수인이죠. 낙찰받은 나. 그리고 피신청인, 살고 있는 사람. 위 사건에 대해서 매수인은 언제에 낙찰 대금을 완납한 후 채무자 또는 소유자 또는 부동산 점유자에게 별지의 매수 부동산의 인도를 청구하였으나 채무자가 불응하고 있으므로 귀원 소속 집행관으로 하여금 했어요. 채무자의 위 부동산에 대한 점유를 풀고 이를 매수인에게 인도하도록 하는 명령을 발령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들 보고 뭐죠? 나가라 라고 명령을 해달라는 겁니다. 나가라 그러면은 법원에서 뭐냐면은 그래요, 나가라 라고 인도명령 결정문을 보냅니다. 이거는 얼마나 시간이 걸립니까? 요즘 신청하면 하루 이틀 만에 결정 나서 바로 발송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협상을 하는 데 있어서 조금 도움을 받을 수 있겠죠. 법원에서 그런 서류가 오고 하면 그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조금 부담을 가지게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부동산 인도명령 신청은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인도명령 신청을 할 수 없는 대상도 있어요.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들 있죠. 선순위 임차인, 그리고 선순위 전세권자, 그리고 뭐 유치권자, 뭐 법정지상권자, 이런 사람들은 인도 명령 신청으로 해결을 할 수가 없고 인도 소송을 해야 합니다. 시간이 많이 걸린다. 정식 소송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고요. 부동산 인도 명령 신청이 가능한 사람들은 뭐냐면은 소유자라든지 임차인 같은 경우에, 후순위 임차인 같은 경우 그렇습니다. 근데 이것도 뭐 무료로 하는 건 아니고요. 주로 언제 하게 되냐면 여러분이 이제 요즘 보면 인터넷 보면 셀프 등기 이런 것도 많이 나오는데, 아주 뭐 소액의 짜투리 토지라든가 그런 거라든가 해서 여러분이 예를 들면 대출이 필요 없다, 그런 경우에는 셀프 등기 하셔도 되는데, 건물이라든지 뭐 아파트라든지 좀 고가의 뭐 그런 어떤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거의 다 대출을 받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그럼 대출을 받게 되면 그 대출받는 은행하고 협약이 돼 있는 법무사가 보통 진행을 하게 되죠. 그죠? 그래서 그 법무사가 소유권 이전 촉탁도 하고, 그리고는 그 근저당 설정도 하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경매 같은 경우에는 보통 그 법무사 보고 부동산 인도명령 신청도 같이 해달라고 보통 우리가 신청을 하거든요. 그런데 어떤 법무사 사무소에서는 보면은 서비스로 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서비스로 해준다 이 말은 부동산 인도명령 신청에 대해서 돈을 안 받는다 이 말이죠. 별도의. 그런데 어떤 법무사 쪽에서는 뭐 약 10만원, 적게 받아도 5만원 뭐 이렇게 받아요. 근데 그 한 사람만을 상대로 한 세대가 있어서 부동산 인도명령 신청을 한건만 하는 경우에는 그래요. 10만원이고 뭐 내가 뭐 몇천만원 저렴하게 샀는데 그래 어쨌거나 뭐 잘 해달라고 그러고 그냥 뭐 달라는 대로 주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여러 건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소유자가 있고 임차인이 있고 그럼 두 건이잖아요. 그럼 10만원씩 두 건 하면 20만원 아닙니까? 얼마 전에 제가 그 명도에 대해서 올려놓은 영상이 있는데, 거기 보면은 방 4개에 임차인이 각각 4명이거든요. 그러면 4건 하면 10만원씩 하면 40만원인데요. 꽤 비용이 크지 않습니까? 그럼 협의를 잘 해야 되겠죠. 그러면 선선히 협의를 해서 저렴하게 해준다 그러면은 법무사한테 맡기고요.
깐깐하게 안 해준다는 데도 있을 수 있어요. 다 똑같을 수 있습니까? 그런 경우엔 여러분 직접 하세요. 인도 명령 신청만은 따로 하시라고요. 하나도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습니다. 지금 여러분 보이는 있지 않습니까? 부동산 인도 명령 신청. 요 서식 같은 거는 어디에 있냐면 그냥 네이버 같은 데서 부동산 인도 명령 신청하고 치셔도 되고요. 제가 지금 열어놓은 사이트는 대법원 경매정보 사이트예요. 대법원 경매정보 사이트에서 여기 위에 상단에 보면 경매 지식이라고 있죠? 경매 지식 들어와서요. 그래서 보면은 이렇게 경매 서식 있거든요. 그 경매 서식 중에 보면은 부동산 인도 명령 신청이란 게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보시면은 이 서식들 나오고요. 다운로드 받으시고 출력하시고 그대로 써서 하시면 되고, 그 필요한 기재사항 같은 거는 뭐 각종 동영상이니 뭐니 도움받을 게 얼마나 많습니까? 네이버 블로그부터 해서 요즘은 정보의 바다예요.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하나도 어렵지 않아요.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그렇다고 해서 물론 여러분도 그렇다고 해서 그건 공짜는 아니에요. 송료가 들어가야 되고 막 이러니까 한 2만원 가까이 이렇게 돈은 들 거예요. 한 건에. 그런데 한 건에 뭐 이렇게 2만원 가까이, 2만원이라고 칩시다. 2만원하고 10만원하고 같습니까? 다르죠. 두 건 하면 20만원인 거하고 두 건에 약 4만원 정도에서 끝날 수 있는 거랑 다르지 않습니까? 아, 그래도 저는 바빠서 거기 왔다 갔다 못해요. 법원에 가서 못해요. 요즘 그렇게 안 해도 됩니다. 인도명령 신청 같은 경우에는 전자소송으로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어디 들어가서 합니까? 하는 것 때문에 제가 해볼게요. 예를 들면은 전자소송? 전자소송 검색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도 대법원 전자소송 하는 거 있죠? 전자소송 홈페이지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거는 굳이 법원에 왔다 갔다 하지 않아도 할 수 있는 거니까 로그인 해야 되고 그래요. 로그인. 예, 로그인. 공인인증서 할 것 같은 거 그렇고, 이거 프로그램 좀 뭐 다운로드 받아야 되고, 그리고 여기로서 어디로 가냐면은 저게 있어요. 저도 했었는데 갑자기 민사집행. 죄송해요. 오랜만에 들어왔더니 여기 서류 제출해 보면은, 여기 서류 제출해 보면 민사집행하는 거 있어요. 민사집행. 민사집행 여기 서류들을 보면은 여기에 부동산 인도명령 신청이란 게 있습니다. 부동산 인도명령 신청. 그래서 여기가 인도명령 신청 그 서식이 열리면은 그대로 기재를 해서 나가면 됩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거 없으니까 그거는 뭐 여러분이 한번 직접 한번 해보세요. 제가 강의 중에 하려니까 사이트가 빨리 안 열리네요. 그냥 닫아버리겠습니다. 그래서 대법원 전자소송 해서 이렇게 전자소송 홈페이지로 들어가서 여러분이 하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법원에 방문을 해서 해도 되고 전자소송으로 하셔도 되고, 그러면은 비용이 평균 한 2만원 정도로 예상을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인도명령 신청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뭐냐면, 그러면 인도명령 신청 이런 걸 이제 신청하는 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신청해서 이제 뭐 이렇게 법원에서 결정 나서 나도 받았고 상대방한테도 갔다. 그러고는 안심하고 있으면 안 돼요. 협의를 하다 안 되면 최악의 경우에는 우리가 강제 집행이라는 걸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막상 강제 집행 신청을 하려고 그렇게 하면은 뭐냐면은 상대방이 이 부동산 인도명령 결정문을 수령을 했었어야 돼요. 받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인도명령 신청을 하고 난 다음에는 상대방이 받는지 안 받는지를 우리가 계속 확인을 해야 합니다. 법무사에서는, 법무사에 맡겼다 하더라도 법무사에서는 신청서를 제출해주고 자기들은 그 다음은 거기 더 이상은 관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예를 들면은 저 같은 경매 매수 신청 대리인한테 의뢰를 했다면 저는 제 고객 사건에 대해서 아침 저녁으로 다 확인을 해서 계속 이제 제가 다 챙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혼자서 경매 하시는 분 계시잖아요. 그럼 본인이 챙겨야 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신청한 인도명령 결정문이 내가 신청을 했어, 오늘. 그러면은 그 번호는 알잖아요. 그러면은 법원에서 이게 나한테 발송했나? 결정 났나? 나한테 발송했나? 나한테 발송했나? 상대방한테도 마찬가지죠. 그게 보고 발송했구나. 그러면은 우리 집에 뭐 내일이나 모레 오겠네. 그러고는 내 준비하고 있다 받고. 그리고 상대방도 받았나? 그걸 갖다 계속 보기 위해서 확인을 계속해야 되는데, 그건 어디서 하시냐면요. 어디서 하시냐면 여기 해놨죠.
아까 전자소송이었고, 여기 보면은 그 나의 사건 네이버에서 나의 사건 검색 대법원 이쪽으로 들어가도 되고요. 굳이 대법원을 안 들어가도 됩니다. 나의 사건 검색은 이런 사건은 대법원으로 안 들어가도 되고, 저는 뭐 부산법원 그 앞에 페이지에서도 뭐 하고 다 합니다. 어느 법원이나. 예를 들면은 딱 똑같은데요. 대법원 뭐 보겠습니다. 나의 사건 검색 대법원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제 열면은 이렇게 화면이 지금 이게 열리잖아요. 그러면은 그 타인이거든요. 인도명령 신청은. 그럼 지금 2019년 아닙니까? 2019년 신청을 했으면 2019 타인 그리고는 뒤에 번호가 주어지죠. 그죠? 그대로 하시면 되는 겁니다. 사건 번호로 검색. 여기 보면은 뭐 사건 번호로 검색, 공인인증서로 검색인데 사건 번호를 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하냐면은 무슨 법원이냐는 거죠. 부산법원이면은 부산법원, 부산지방법원 본원이면 부산지방법원 본원, 아니면은 부산 동부지원 같으면은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뭐 이런 식으로 법원을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2019 그리고요. 타인입니다. 타인이에요. 인도명령은. 그리고 나서 여기다가 번호를 하고 그 다음에 당사자명을 입력합니다. 당사자명은 내 이름을 넣어도 되고 상대방 이름을 넣어도 됩니다. 어떤 거든지 간에 하고 그 다음에 여기 숫자 있죠. 뭐 여기는 지금 485184 뜨는데 이걸 자동 입력 방지 문자 여기에다 입력하고 검색하면은 나옵니다. 그러면은 발송이 언제 됐는지 그쪽에 도달이 됐는지 안 됐는지 이렇게 확인을 계속 해야 돼요. 근데 보통 이걸 우체국 등기로 가거든요. 그러면은 우체국에서 그 집배원 분께서 이제 두세 번 갔다가 그래도 그쪽에서 수령을 안 하면은 법원으로 되돌아오거든요. 법원으로 되돌아오는데 그렇게 해서 되돌아와야지 법원에서는 폐문부재 이러고는 띄운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발송하고 폐문부재 뜨기까지가 어떻게 되냐면은 짧으면 열흘, 길면 한 2주 정도 후입니다. 계속해서 확인을 해야 돼요. 도달이 되는지 안 되는지. 도달이 안 되고 폐문부재 뜨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시 여러분 특별송달 신청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어떤 절차를 밟아야 돼요. 특별송달 신청을 해가지고도 또 도달이 안 돼요. 특별송달은 집행관이 직접 갑니다. 그게 또 도달이 안 되면 공시송달을 신청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저는 그 송달을 시켜야 하는데 안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특별 송달을 신청을 해놓고 특별 송달 신청을 해서도 또 안 받으면 공시 송달까지 가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별 송달을 신청을 해놓고 집행관실로 찾아갔습니다. 전화로 하는 것보다 저는 부탁할 때는 꼭 찾아갑니다. 그래서 그 집행관실에도 뭐 이렇게 1부, 2부, 3부 집행관이 한 사람만 있는 게 아니고 부서가 여러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신청한 그 특별송달 그 사건이 어느 부로 담당이 누군지를 이제 확인해가지고 직접 전화를 드렸죠. 집행관님한테. 이제 전화번호 이제 집행관실에서 알아서 이제 좀 저희 부탁을 해서 받아서 그 안 계시기 때문에 통화를 했습니다. 이러한데 이러해서 방해는 안 하고 집행관님 저기 특별송달을 나가실 때 야간 특별송달 나가실 때 제가 동행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랬어요. 꼭 부탁드린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세요. 그럼 그렇게 하시라고 뭐 여튼 하시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같이 가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 분명히 안 받을 것 같고 특히 법원에서 와서 띵동띵동 하면은 얼굴 쳐다보고는 웬 지긋한 남자분이 양복 입고 와가지고 띵동띵동 하면 저 법원에서 나왔구나 하고 분명히 안 받을 것 같아서 근데 안 비켜줘서 그렇지 저하고 대화는 몇 번 했거든요. 그래서 갔어요. 가서 일부러 그 집 현관문 앞에 문 밖에 제가 서 있고 집행관님은 약간 뒤쪽에 이렇게 딱 꺾어지는 데서 그 집안에서는 이렇게 내다보면 안 보이는 위치에 좀 계시라고 그러고 제가 이제 띵동 계속했어요. 뭐 안 열어줘요. 저도 오기가 생겨서 그 사람 그 전화번호까지 서로 교환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휴대폰으로 계속 전화를 하면서 현관문 띵동을 얼마나 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열이 받은 거예요. 계속 전화벨은 울리지 계속 띵동거리지 그러니까 저한테 승질 내려고 이제 나온 거예요. 현관문을 벌컥 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순간 집행관님이 후다닥
뛰쳐나와가지고는 서류를 탁 줬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송달을 지킨 적도 한 번 있습니다. 그래서 별 얘기 오늘 다 하는데, 그래서 어쨌든가 이런 부동산 인도명령이 송달이 돼야 한다라는 거, 그 얘기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네요. 그래서 송달을 시켜놓고, 그러고 나서는 조금 스톱하고 있어도 돼요. 그러면서 협의를 하고요. 그래서 이제 약속을 하고 나가면 됩니다. 그 약속의 한 날짜에 이 사람들이 이사를 나가면 되는데, 약속을 해놓고도 그 약속을 어긴다든지 충분히 그럴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서류가 송달이 돼 있으면 그때 바로 강제집행 신청을 들어가는 겁니다. 그게 강제집행 신청을 들어간다고 해서 또 바로 집행하는 건 아니잖아요. 집행관 개고 나가서 2주 정도는 지나야지 되는 거예요. 2주 정도 지나야 본집행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부동산 인도명령이란 것은 여러분이 스트레스로 생각하는 명도를 원활하게 이제 협상을 하기 위해서, 명도 협상을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근데 비용이 부담이 되면은 법무사 쪽에서도 협의도 안 해주고 안 깎아주면은 뭐라고요? 직접 하셔도 된다고요. 아주 쉽게 할 수 있으니까 너무 스트레스 받아 하지 마시고, 뭐 하다 안 되면 혼자서 따로 이렇게 뭐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법원에 또 안 가고 전자소송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고 그렇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인도명령 신청은 꼭 하십시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